미국의 민주주의, 토크빌이 본 새로운 세계. 1831년 25살의 프랑스 청년 하나가 대서양을 건넜습니다. 그의 이름은 알렉시 드 토크빌. 그가 본 것은 단순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존재한 적 없는 완전히 새로운 실험이었습니다. 귀족의 피가 흐르는 이 청년은 귀족이 없는 나라에서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1장 대서양을 건너온 귀족의 눈. 1831년 4월 프랑스 르아브르 항구에서 배 한 척이 출발합니다. 목적지는 미국 뉴욕. 배 위에는 2명의 젊은 프랑스 법관이 타고 있었습니다. 알렉시 드 토크빌과 그의 친구 귀스타브 드 보몽. 공식적인 임무는 미국의 교도소 제도를 조사하는 것이었습니다. 프랑스 정부의 허가를 받아 떠나는 출장이었죠. 하지만 토크빌의 머릿속에는 교도소 따위보다 훨씬 더 거대한 질문이 들어 있었습니다. 민주주의는 정말로 작동하는가? 이 질문을 이해하려면 당시 프랑스의 상황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토크빌이 태어난 1805년 프랑스는 혁명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1789년 대혁명은 자유와 평등을 외쳤지만 그 결과는 공포정치, 단두대, 그리고 나폴레옹의 독재였습니다. 혁명은 왕을 처형했지만 민주주의를 만들어내지는 못했습니다. 토크빌의 증조부는 프랑스 혁명 당시 단두대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의 부모도 투옥되어 사형 직전까지 갔다가 간신히 살아남았습니다. 토크빌은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그 귀족 세계가 무너지는 것을 목격하며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알고 싶었습니다. 프랑스에서 민주주의가 피와 혼란을 낳았다면 대서양 건너편 미국에서는 어떻게 민주주의가 평화롭게 작동하고 있는 것인가? 무엇이 다른 것인가? 38일간의 항해 끝에 토크빌은 뉴욕 항구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가 처음 마주한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거리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의 태도가 프랑스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귀족과 평민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습니다. 말투가 다르고 옷이 다르고 눈빛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뉴욕의 거리에서 토크빌은 그 벽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상인이 변호사와 같은 식당에서 밥을 먹고 농부가 정치를 논했습니다. 토크빌은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기서는 모든 사람이 스스로를 누구와도 동등하다고 여긴다. 이것은 법이 만든 것이 아니라 공기처럼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것이 토크빌이 미국에서 발견한 첫 번째 핵심 원리였습니다. 바로 조건의 평등입니다. 법 앞에 평등이 아닙니다. 삶의 조건 자체가 평등한 사회. 귀족도 없고 세습되는 신분도 없고 태어나면서 정해지는 운명도 없는 사회. 토크빌은 이것이 미국이라는 나라의 출발점이자 도착점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약 9개월 동안 미국 전역을 여행합니다. 뉴욕, 보스턴, 필라델피아 같은 대도시뿐 아니라 미시간의 원시림, 테네시의 오지 마을, 뉴올리언스의 항구까지 수백 명의 미국인을 만나 인터뷰하고 법원을 방문하고 타운 미팅에 참석하고 감옥을 시찰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로 돌아간 뒤 그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치 분석서 중 하나를 집필합니다. 미국의 민주주의. 1835년에 한 권이, 1840년에 2권이 출간됩니다. 이 책은 출간 즉시 유럽 전역에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존 스튜어트 밀은 이 책을 읽고 우리 시대 가장 주목할 만한 저작이라고 극찬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2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책은 미국을 이해하기 위한 필독서로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토크빌이 미국에서 정확히 무엇을 보았는지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2장 자유의 학교 타운홀에서 시작된 민주주의. 토크빌이 미국에서 가장 감탄한 것 중 하나는 민주주의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올라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 권력은 파리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국왕이든 혁명 정부든 모든 결정은 수도에서 내려졌고 지방은 그저 따르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정반대였습니다. 토크빌은 뉴잉글랜드 지역의 작은 마을들을 방문하면서 이것을 직접 목격합니다. 그곳에서는 타운 미팅이라는 독특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타운 미팅은 이렇게 작동했습니다. 마을의 주민들이 정기적으로 한자리에 모입니다.
교회 건물이나 마을 회관에 둘러앉아 마을의 모든 중요한 문제를 직접 토론하고 투표로 결정합니다. 도로를 어디에 놓을 것인가? 세금을 얼마나 거둘 것인가? 학교 선생님의 월급을 올려줄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했습니다. 토크빌은 이것을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타운 미팅이 자유에 대해 갖는 관계는 초등학교가 학문에 대해 갖는 관계와 같다. 타운 미팅은 자유를 인민의 손이 닿는 곳에 가져다 놓는다. 그것은 인민에게 자유를 사용하는 방법과 자유를 즐기는 방법을 가르친다. 이것은 단순히 아름다운 비유가 아니었습니다. 토크빌은 여기서 핵심적인 통찰을 발견합니다. 민주주의는 투표하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연습이 필요한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타운 미팅에 참석하는 농부는 그저 손을 들어 투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웃의 주장을 들어야 합니다. 자기 의견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설득해야 합니다. 때로는 자기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수결로 결정된 사항은 자기 의견과 다르더라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과정을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하면서 미국인들은 민주주의를 몸으로 익혀갔습니다. 민주주의는 헌법 조문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을 회관의 나무 의자 위에 있었습니다. 토크빌은 여기서 프랑스 혁명이 실패한 이유도 발견합니다. 프랑스는 하루아침에 왕을 없애고 공화국을 선포했지만 프랑스 국민들은 민주주의를 연습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치의 경험이 없었습니다.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얻었지만 자유를 다룰 줄 몰랐고 결국 또 다른 독재자의 품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미국은 달랐습니다. 미국인들은 독립선언서가 쓰이기 150년 전부터 뉴잉글랜드의 작은 마을에서 이미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1620년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도착한 청교도들은 상륙하기도 전에 배 위에서 자치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른바 메이플라워 서약입니다. 미국의 민주주의는 위대한 철학자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평범한 마을 사람들의 일상에서 자라난 것이었습니다. 3장 결사의 기술, 미국인은 왜 끊임없이 모이는가? 타운 미팅과 함께 토크빌을 사로잡은 또 하나의 현상이 있었습니다. 미국인들의 놀라운 결사 습관입니다. 토크빌은 이렇게 썼습니다. 미국인들은 나이와 조건과 성향을 불문하고 끊임없이 결사체를 만든다. 상업적 결사체와 산업적 결사체뿐 아니라 온갖 종류의 결사체가 있다. 종교적, 도덕적, 진지한 것, 사소한 것, 매우 일반적인 것, 매우 특수한 것, 거대한 것, 아주 작은 것. 축제를 열기 위해, 신학교를 세우기 위해, 여관을 짓기 위해,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 책을 보급하기 위해, 먼 나라에 선교사를 보내기 위해. 이런 식으로 미국인들은 병원, 감옥, 학교를 세운다. 프랑스에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정부가 나섭니다. 영국에서는 귀족이 나섭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시민들이 스스로 모여서 해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토크빌은 그 이유를 평등에서 찾습니다. 귀족 사회에서는 한 명의 강력한 귀족이 혼자서 거대한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수천 명의 농노를 거느리고 군대를 동원하고 성을 짓고 다리를 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 각각의 개인은 약합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은 무언가를 이루려면 반드시 다른 사람들과 힘을 합쳐야 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결사체는 단순히 실용적 목적만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토크빌은 결사체가 민주주의의 생명선이라고 보았습니다. 결사체는 개인을 고립에서 구해내고 공동의 문제에 관심을 갖게 만들고 권력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만약 결사체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개인은 혼자가 되고 혼자인 개인은 무력해지고 무력한 개인은 결국 강력한 중앙 권력에 의존하게 됩니다. 토크빌은 이것이 민주주의가 독재로 전환되는 경로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통찰은 오늘날에도 놀라울 정도로 유효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시민들이 정치에 무관심해지고 지역 공동체가 약해지고 사람들이 각자의 스마트폰 속으로 고립될 때 토크빌의 경고는 거의 예언처럼 들립니다. 4장 다수의 횡포 민주주의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
토크빌은 미국의 민주주의를 찬양하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민주주의 내부에 숨어있는 위험을 누구보다 날카롭게 포착했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개념이 바로 다수의 횡포입니다. 민주주의에서 다수의 의견이 법이 됩니다. 이것은 당연한 원칙입니다. 하지만 토크빌은 묻습니다. 다수가 항상 옳은가? 다수의 의견이라는 이유만으로 소수의 권리를 짓밟아도 되는가? 토크빌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다수가 절대적 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한 사람이 절대적 권력을 행사하는 것만큼이나 위험하다. 전제정은 그것이 한 사람의 손에 있든 다수의 손에 있든 똑같이 전제정이다. 토크빌이 특히 우려한 것은 물리적 폭력이 아니었습니다. 법적 처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두려워한 것은 정신적 압박이었습니다. 미국에서 다수의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은 감옥에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고립됩니다. 아무도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친구를 잃고 일자리를 잃고 공동체에서 배제됩니다. 법적으로는 자유롭지만 실질적으로는 침묵을 강요당합니다. 토크빌은 이것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전제 군주는 몸을 때려 영혼을 해방시켰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다수는 영혼을 때리고 몸은 내버려 둔다. 다수의 의견에 반대하는 자는 이렇게 말을 듣는다. 너는 자유롭다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라. 하지만 오늘부터 너는 이방인이다. 이 구절을 읽으면 현대의 어떤 현상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소셜미디어에서 다수의 의견에 반하는 발언을 한 사람이 순식간에 매장당하는 현상. 이른바 취소 문화라고 불리는 것. 토크빌은 트위터가 발명되기 180년 전에 이미 이것을 정확하게 예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수의 횡포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토크빌은 미국이 이 문제에 대해 나름의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첫째, 연방제입니다. 권력을 연방정부와 주정부로 나누어 놓음으로써 한 곳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둘째, 독립적인 사법부입니다. 특히 대법원의 위헌 심사 권한은 다수가 만든 법이라 하더라도 헌법에 어긋나면 무효화할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은 다수의 의지에 제동을 거는 강력한 장치입니다. 셋째, 언론의 자유입니다. 토크빌은 미국의 신문이 조잡하고 선정적이라고 비판하면서도 언론의 자유가 없는 민주주의는 상상할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넷째, 앞서 말한 결사체입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수많은 단체들이 개인을 보호하고 권력에 대항하는 완충지대 역할을 합니다. 5장, 부드러운 전제정, 토크빌의 가장 소름 끼치는 예언. 이제 토크빌의 가장 유명하고 가장 논쟁적인 예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는 이것을 부드러운 전제정 혹은 온화한 독재라고 불렀습니다. 토크빌은 민주주의의 미래를 상상하면서 과거의 독재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형태의 억압이 등장할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이 새로운 억압은 잔인하지 않습니다. 피를 흘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친절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인간의 자유를 서서히 눈에 보이지 않게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토크빌의 원문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 구절은 거의 200년 전에 쓰인 것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현대적입니다. 나는 수많은 동일하고 평등한 사람들이 끊임없이 자기 자신 속으로 돌아가 작고 천박한 쾌락으로 영혼을 채우는 모습을 본다. 그들 각자는 따로 떨어져 있으며 다른 모든 사람들의 운명에 무관심하다. 그들에게 있어 동료 시민이란 이웃에 존재하되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 군중 위에 거대한 후견적 권력이 우뚝 솟아있다. 이 권력은 홀로 시민들의 향유를 보장하고 운명을 감시한다. 그것은 절대적이고 세밀하고 규칙적이고 선견지명이 있으며 온화하다. 그것은 부모의 권위와 닮았을 것이다. 만약 부모의 권위처럼 어린이를 성인으로 준비시키는 것이 목적이라면, 하지만 반대로 그것은 사람들을 영원히 어린 시절에 묶어두려 한다. 소름이 끼치지 않습니까? 토크빌이 묘사하는 이 부드러운 전제정은 독재자의 얼굴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복지의 얼굴을, 안전의 얼굴을, 편리함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줍니다. 건강을 돌봐주고 노후를 보장해주고 아이들을 교육시켜주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줍니다. 시민들은 아무것도 스스로 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편안하게 살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무엇입니까?
자유입니다. 스스로 결정하는 능력입니다. 책임을 지는 습관입니다. 토크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국가 아래서 시민들은 자유롭다고 착각하면서 사실은 자유를 잃어가고 있다고. 이것은 좌파에 대한 비판일까요? 우파에 대한 비판일까요? 흥미롭게도 토크빌의 이 경고는 정치적 진영을 초월합니다. 좌파가 복지국가의 확대를 통해 이런 경향을 만들 수도 있고 우파가 안보와 질서를 명분으로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토크빌이 경고한 것은 특정 이념이 아니라 민주주의 사회에 내재한 구조적 경향 자체였습니다. 6장 평등의 열정과 그 역설. 토크빌은 미국 사회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동력을 평등에 대한 열정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열정에는 빛과 그림자가 공존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빛의 측면은 분명합니다. 평등에 대한 열정은 특권을 거부하고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열어주고 인간의 존엄성을 높여줍니다. 미국인들이 가진 에너지와 진취성의 원천이 바로 이것입니다. 누구나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 태어난 신분이 아니라 자기 능력으로 인생을 개척할 수 있다는 확신. 이것이 미국을 움직이는 엔진이었습니다. 하지만 토크빌은 그림자도 보았습니다. 첫째, 평등에 대한 열정은 끝이 없습니다. 평등이 확대될수록 남아있는 작은 불평등이 더 견딜 수 없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귀족 사회에서 농민은 귀족과 자신이 다른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불평등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평등한 사회에서는 나와 조금이라도 다른 대우를 받는 것이 분노를 일으킵니다. 토크빌은 이것을 역설적이라고 보았습니다. 평등이 진전될수록 불평등에 대한 분노는 오히려 커진다는 역설. 둘째, 평등에 대한 열정은 때로 자유를 희생시킵니다. 토크빌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민주주의 국민들은 자유보다 평등을 더 사랑한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사람들은 자유로우면서 불평등한 상태보다 평등하면서 부자유한 상태를 더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강력한 정부가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우해 준다면 사람들은 그 정부가 자유를 제한하더라도 기꺼이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셋째, 평등은 개인주의를 낳습니다. 토크빌은 개인주의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학문적으로 사용한 사람들 중 하나입니다. 그가 말하는 개인주의는 이기주의와는 다릅니다. 이기주의는 도덕적 결함이지만 개인주의는 민주주의 사회의 구조적 산물입니다. 평등한 사회에서 각 개인은 스스로 충분하다고 느낍니다. 귀족 사회에서는 영주와 농노, 주인과 하인이 서로 의존하는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평등한 사회에서 각 개인은 독립적입니다. 누구에게도 빚지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자기 자신과 가족의 작은 세계 속으로 들어가고 더 넓은 공동체에 대한 관심을 잃어갑니다. 토크빌은 이 개인주의가 궁극적으로 민주주의를 약화시킨다고 경고합니다. 시민들이 공적 영역에서 물러나 사적 영역에만 몰두하면 그 빈자리를 정부 권력이 채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7장 종교와 민주주의, 의회의 동맹. 프랑스에서 혁명은 교회를 적으로 삼았습니다. 혁명가들은 종교를 구체제의 도구로 보았고 성직자들을 처형하고 교회 재산을 몰수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자유와 종교는 적대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도착한 토크빌은 완전히 반대의 현실을 목격합니다. 미국에서 종교와 자유는 적이 아니라 동맹이었습니다. 가장 독실한 기독교인들이 가장 열렬한 민주주의자였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토크빌은 그 비밀을 정교 분리에서 찾습니다. 미국에서 교회는 국가 권력과 결합하지 않았습니다. 수정헌법 제1조가 국교 설립을 금지하고 종교의 자유를 보장했습니다. 역설적으로 이 분리가 종교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프랑스에서 교회가 국가와 결합하자 국가가 무너질 때 교회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국가에 대한 분노가 교회에 대한 분노로 전이되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교회는 국가로부터 독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 변동과 무관하게 시민들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토크빌은 종교가 민주주의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았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은 물질적 풍요를 추구하는 데 몰두합니다. 평등한 사회에서 각자 더 높은 곳을 향해 달리기 때문입니다.
종교는 이 끝없는 물질적 추구의 도덕적 한계를 설정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현세의 이익 너머에 더 높은 가치가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또한 종교는 결사체의 역할도 수행합니다. 교회는 사람들을 모으고 공동체 의식을 만들고 고립된 개인을 연결합니다. 토크빌이 경고한 개인주의의 위험에 대한 해독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8장 미국의 위험과 미래, 토크빌이 남긴 경고. 토크빌은 미국의 민주주의를 찬양하면서도 그 내부에 잠재된 심각한 위험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인종 문제입니다. 토크빌은 노예제를 미국 민주주의의 가장 치명적인 모순으로 보았습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고 선언한 나라에서 수백만 명의 흑인들이 재산으로 취급되고 있었습니다. 토크빌은 이 모순이 언젠가 폭발할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그의 예견은 30년 후 남북 전쟁으로 현실이 됩니다. 토크빌은 또한 노예제가 폐지된 후에도 인종 간의 진정한 평등은 쉽게 오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법적 평등과 사회적 평등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측 역시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아메리카 원주민에 대해서도 토크빌은 깊은 슬픔을 표현했습니다. 그는 원주민들이 백인 문명에 의해 서서히 밀려나 소멸해가는 과정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민주적인 다수의 결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했습니다. 다수의 횡포가 가장 잔인한 형태로 나타난 사례였습니다. 토크빌은 물질주의에 대해서도 경고했습니다. 미국인들의 끝없는 부의 추구, 상업적 에너지, 물질적 풍요에 대한 집착. 토크빌은 이것이 미국의 강점이자 동시에 약점이라고 보았습니다. 물질적 풍요가 영혼의 빈곤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그는 미국인들 사이에서 독특한 형태의 불안을 관찰합니다. 풍요 속의 불안. 미국인들은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추구하면서도 결코 만족하지 못합니다. 선택의 자유가 무한하기 때문에 자기가 선택하지 않은 다른 가능성들이 항상 머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현대인의 심리를 거의 완벽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9장 지금 여기서 토크빌을 읽는다는 것. 거의 200년 전에 쓰인 이 책이 왜 아직도 읽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토크빌이 단순히 1830년대의 미국을 묘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민주주의라는 체제 자체의 본질, 그 강점과 약점, 그 가능성과 위험을 분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존재하는 한 이 책은 유효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문제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소셜미디어에서의 여론 독재와 취소 문화. 이것은 토크빌이 말한 다수의 횡포의 디지털 버전입니다. 시민들의 정치적 무관심과 투표율 하락. 이것은 토크빌이 경고한 개인주의의 확대입니다. 거대 정부에 대한 의존과 자치 능력의 약화. 이것은 토크빌이 예견한 부드러운 전재정의 전조입니다. 공동체의 해체와 사회적 고립의 증가. 이것은 토크빌이 말한 결사체 약화의 결과입니다. 토크빌은 우리에게 민주주의가 자동으로 유지되는 시스템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민주주의는 끊임없는 노력과 경계와 참여를 요구하는 체제입니다. 시민들이 공적 영역에서 물러나는 순간 민주주의는 안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토크빌은 희망도 제시합니다. 미국인들이 보여준 자치의 전통, 결사의 습관, 자유에 대한 사랑. 이것들이 살아있는 한 민주주의는 스스로를 교정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병은 더 많은 민주주의로 치유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토크빌이 남긴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클로징. 1835년 30살의 토크빌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새로운 세계에는 새로운 정치학이 필요하다. 그가 본 새로운 세계는 단순히 미국이라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평등과 자유가 공존하려고 분투하는 인류의 새로운 조건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그 분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토크빌은 미국의 민주주의를 관찰했지만 궁극적으로 그가 탐구한 것은 민주주의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조건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미국에 관한 책이면서 동시에 민주주의를 선택한 모든 사회에 관한 책입니다.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우리의 타운 미팅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결사체는 건강한가? 우리는 다수의 의견에 반대할 용기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편리함을 위해 자유를 양보하고 있지는 않은가? 토크빌의 질문은 여전히 우리의 질문입니다.